자, 그래서 오늘 보금자리에서는 이 암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과거보다 굉장히 이 암 발생률이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암 발병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암 발병률을 저희가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저희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우리 일본이란 나라를 비교했을 때 1.3배 높은 그런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많은 방청객분들 계시는데요. 네. 이분들이 남성분들은 5분 중에 2분이 암 발병이 되시고요. 여성분들은 3분 중에 1분이 암이 진단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네. 이 중에 하나는 걸릴 확률이 있다라는 네. 얘기죠. 네.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암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국가 중증 환자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요양급여 비용의 5% 정도만 병원비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병원비가 많이 안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더군다나 이제 실손보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거조차도 실손보험으로 다 보장을 받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보험이 굳이 필요하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병원에서 주로 권하는 치료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보다는 최근에 개발된 비급여 항목들, 비급여 치료들 위주로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치료들은 굉장히 고가의 치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치료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진단금을 활용해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치료비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게 또 한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좀 비급여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사실은 돈 들어가는 부분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못 해주니까 이런 데에 또 암보험이 필요하다. 죄송하지만 아나운서님께서 집에 누가 이제 암 환자가 생겼다. 예. 그러면은 정상적인 집이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못하죠. 거죠. 예. 아무래도 특히 또 가장의 경우에는 네. 뭐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진단을 받게 되면 사실 치료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그렇죠. 진단금이 부족하거나 이제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생업을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암 진단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암보험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암 치료라는 것이 완치,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딱 완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또 재발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암으로 뭐 전이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암보험 가지고 한 번만 지급받는 거 아니야? 치료비 한 번, 진단비 한 번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발생하는 원발암 네. 제외하고도 그다음에 이제 재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발암 그리고 다시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존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들까지도 다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요즘에는 좀 획기적인 이런 상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금을 첫 번째 최초 1회로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암보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없는 회사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덜컥 가입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뭐 2번, 3번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네. 꼼꼼하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암 환자들의 생존율 자체가 5년 생존율이 한 거의 70% 정도 육박하고 있는 상태고 10년 이상 생존하는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네네네.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진단암 특약 같은 걸 활용하시게 되면은 장기적인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재진단암 특약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진단금을 계속 반복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형태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대부분의 이 재진단암 특약 같은 경우는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보험비가 걱정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암보험에 좀 보장을 많이 받으려면 당연히 가입비가 비쌀 거고 매월 내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좀 좋을까요? 어느 정도 넣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시청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 그러면 얼마를 가입해야 되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근데 제 기준으로는 우선은 연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우선은 이제 3천이라고 좀 예를 들어보면 네. 한 3천에서 한 6천 정도. 네, 그 정도가 최소 이제 가입하시는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니까 연봉 기준으로 해서 뭐 한 배 아니면 두 배. 예, 한 배수에서 한 2배 정도 배수 준비를 정도. 하시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치료 비용으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6천만 원 정도가 더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준비를 하셔서 한 6천만 원 정도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갱신이나 비갱신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예. 근데 사실 이건 이제 그냥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더 많이 가입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 가족력이나 혹은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 뭐 거기를 조절하시는 것은 이제 시청자님들의 몫이 되겠죠. 예. 이제 또 어떤 보험을 또 어떻게 가입해야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암 전용 상품이나 3대 진단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에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합보험, 통합건강보험의 그 특약 형태로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네. 세 번째로는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종신보험의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을 암이라던가 중대한 질병에 진단을 받았을 때 선지급해주는 그런 형태의 보험을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는 CI보험이나 GI보험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가입하실 때 납입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암보험만 남기고 싶지만 남길 수 없다던가 아니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처음에 가입하실 때 내 납입 여력을 잘 감안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보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보험계의 프로파일러 이동영입니다. 보험의 재구성. 오늘은 40대 싱글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주로 저녁 시간대 근무하시는 자영업자로 대부분의 보험을 홈쇼핑이나 TV 광고를 통해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또 비교 분석도 없이 가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암에 대한 가족력 때문에 유독 암보험을 많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암보험을 가입하셔서 일반암 진단비 1억 원이 보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많이 발병되는 암 중에 유방암의 진단비는 3천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보험을 확률 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많이 발병되는 부분을 집중 보장하라는 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가입한 암보험은 대부분 일반암에서 유방암 진단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방암이 발병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전체 진단비에서 약 30%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유방암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소외감으로 분류해 보장을 축소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필요한 것은 일반암에 유방암을 포함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3곳의 보험회사가 유방암을 일반암에 포함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암보험을 준비하는 게 더욱 좋겠죠. 재구성 결과 일반암 진단비 1억 원, 유방암 진단비 1억 원, 대장 점막암 진단비까지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보장 내용에 있어서 일반암의 범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보험은 평생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측정, 즉 내가 납입한 보험료가 과중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보장 내용입니다. 가입한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을 책임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보험의 재구성 주인공의 경우 비용은 적절하게 설정했지만 보장 내역은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험의 재구성과 함께 한다면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높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보험, 매월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는 적절한지,
또 보장 내용은 충분한지 내가 가입한 암보험도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 점막암까지 보장하는지 다시 한번 증권 확인하시고요. 내 보험도 재구성이 필요하다면 보험계 프로파일러 저 이동영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